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머클리 핵점 어원연상법 동의어 유의어 특강입니다. 이 수강 대상은요, 수능, 공무원, 토익,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동의어 유의어를 완벽하게 해설을 해드리고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유의어는요,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게 나무라는 단어들입니다. 최고 빈출 어휘가 되겠죠. 단어를 18단어를 기초에서 고급 어휘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blame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비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blaspheme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blaspheme의 contrac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물라라는 단어는 물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물렉의 의미가 뭐냐면 검은, 더럽다라는 개념이에요. 때가 묻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길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뭐야? 불길한 색깔이라고 원어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SPH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blaspheme이라는 단어에서 이 SP는 바로 speak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PH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폰그란 뭐요?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바로 이 phrase라는 단어가 말하다, 표현하다가 되는 겁니다. PH가 뭐다? 말하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blaspheme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입니다. 신에 대하여 더러운 말, 다시 말해서 욕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blaspheme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성 모독하다, 욕하다, 중상 비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고급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략됐다? 이것이 생략돼서 바로 blame이라는 잔재가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blame의 의미가 바로 비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blame, blaspheme, 여기까지 다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요. 두 번째, denoun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d라는 단어는 바로 down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down의 의미가 뭡니까? 아래, 낮추어라는 얘기죠. announc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announce라는 단어 아시죠? 발표하다,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상대방을 낮추어 말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낮추어 말한다라는 개념에서 순수한 용어의 call down, 요거랑 동의어가 됩니다. call의 의미가 뭐예요? 말하다, 부르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낮추어 말하기 때문에 비난하다, 꾸짖다, 헐뜯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call down이라는 이어동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denounc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다. 그래서 비난하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무원을 비난하면 또 어떤 의미가 돼요? 탄핵하다가 되겠죠? 탄핵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peach라는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impeach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im이라는 접두어는 in인데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pitch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pitch에서 이 p라는 단어는 바로 페달, 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발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ch는 여러분들이 체인으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ch를 뭐다? 체인으로 연상을 하시게 되면 이 pitch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다? 발을 묶는 feather, shackle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죽쇠나 수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impeach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공직자, 공무원의 발을 묶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발을 묶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을 어느 기간 동안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개념이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peach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탄핵하다, 비난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mpede라는 단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m이라는 것은 어디 안으로라는 얘기죠.
impede는 어원이 뭐다? 바로 페달, 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발의 동사적 의미는 뭡니까? 어디를 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mpede라는 단어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go in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방해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과 관련된 단어, 이 bribery까지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이 bribe라는 표현은 바로 뇌물이고요. bribery 그러면 뇌물, 수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reprove라는 단어요. 여러분들 re라는 단어는 백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백이라는 게 뭡니까?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re의 의미가 바로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prove라는 단어는 기초 단어죠. 입증하는 단어입니다. 입증하다. 만약에 상대방의 이론이 잘못됨을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이론이 잘못됨을 입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 입증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론의 잘못을 입증해서 상대방을 뭐하다?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 단어입니다. reprove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비난하다, 꾸짖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this를 붙여봐요. disprove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prove는 입증하다라는 얘기인데 this라는 단어는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disprove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됨을 입증하는 개념이에요. disprove라는 단어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 reprobate이라는 단어입니다. reprobate, 비난하는 단어인데요. re는 뭐다? 반대. probate도 역시 뭐예요? prov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입증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이론의 잘못을 입증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이런 얘기예요. 비난하다, 꾸짖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어 repriman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여기서 프리맨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프로브로 연상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똑같이.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이론의 잘못을 입증하여 비난하는 단어인데 reprove, reprobate, reprimand 이거를 같은 자리에 놓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비난하다, 꾸짖는 단어가 되겠어요. 일곱 번째 rebuke이라는 단어입니다. rebuke이라는 단어가 비난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요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뮤크에서 이 뮤라는 단어는 무시해서 나온 단어예요. 부시라는 단어는 역시 뭐요? 기초 단어가 되겠죠. 부시가 관목, 덤불, 숲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관목, 다시 말해서 우드, 나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원사전에 리뷰기라는 단어를 찾으면, 바로 이렇게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개념이에요. chop wood, 나무를 자르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상대방, 반대편을, 상대방을 때리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요? 때린다라는 얘기는 비난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rebuke이라는 단어가 비난하다, 꾸짖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다라는 사실.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scold라는 단어와 scold라는 단어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접도 이 s라는 단어는요, x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x. s는 뭐다? x. x는 바로 out을 의미하는 말이죠. out의 개념은 뭐 강조 또는 지나치다 또는 과도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cold는 뭐예요? 차갑다, 냉정한이라는 얘기죠. 아이가 사소한 잘못을 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했어요. minor mistake. 그럼 용서해줄 법만도 한데 용서를 안 해주고 지나치게 차갑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뭐요? 꾸짖는 개념이 되겠죠? 비난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바로 scol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scold는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scold의 의미는 가열하다, 화상을 입히다, 되게 하다라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어원으로 분석하면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S는 뭐라고 그랬다? X. X의 의미는 지나치다, 과도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CAL이라는 단어는 칼로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칼로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열량을 의미하죠. 여기서 열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hot, 뜨겁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나치게 뜨겁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뜨겁게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뜨겁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가열하다죠. 지나치게 뜨겁게요. 화상을 입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cald라는 단어와 이 scald라는 단어를 암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9번째 단어입니다. accuse라는 단어죠.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cuse는 바로 curse라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여기서 R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curse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주하다, 비난하다, 천벌을 주다라는 얘기예요. 천벌을 주는 단어가 바로 curse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accuse의 의미는 상대방을 비난하다, 저주하다 의미가 되겠죠? 비난하다, 꾸짖다. 네, 만약에 법정에서 비난하면 당연히 뭐요? 고소, 고발하다가 된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accuse라는 단어예요. 10번째 단어입니다. criticize라는 단어입니다. 비판하다, 비난하는 단어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critic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평가라는 거 먼저 암기를 해두세요. 여기서 억은 CRI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sift예요. 체질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체나 체질의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가려내고 구분하는 개념이 되죠. 체로 이렇게 체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작품의 장단점을 가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점이나 장점을 뭐예요? 비평한다. 단점을 비판하는 사람을 크리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크리가 뭐라고요? 가려내다, 구분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discriminate이라는 단어가 식별하다, 구별하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백인과 흑인을 구분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차별한다라는 얘기죠. 차별 대우하다 의미로도 쓰이는 표현이 discriminate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비평가가 보다 비평, 비난하다, 비판하다, 비평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criticize가 되겠습니다. 11번째, charge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예요. 핵심 다이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비난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지만 책임을 맡기다, 임무를 맡기다, 대금을 청구하다, 비난하다, 고발하다, 공격하다, 돌격하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charge라는 단어에서 car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이 car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이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수레바퀴. 그럼 이런 수레의 역할이 뭐냐면 짐을 로드하는 개념이죠. 짐을 싣다라는 개념이에요. 짐이나 사람을 싣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로드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카가 뭐예요? 이제 사람을 싣는 자동차가 된 것이고요. 카르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선박이나 비행기에 화물을 카르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짐을 싣다. 짐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인 의미로 보면 뭐가 돼요? 부담이나 책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담을 주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에게 부담을 준다. 그럼 뭐를 주는 거예요? 책임이나 임무를 맡기는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마이어에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금을 청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뭐를 해요, 이제? 당연히 비난하다가 되겠죠? 이 단어가 비난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비난하면 뭐다? 바로 고발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 accuse라는 단어랑 뭐가 된다?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에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총알제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사실 가장 고급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castig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caste이라는 단어는 인도의 바로 카스트 제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뭡니까? 승려와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승려와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의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뭐요? 불공정한 계급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stigate이라는 단어가 인도의 세습적 불평등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나쁜 거니까 이거를 비난하는 개념이 바로 castig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castigate, 비난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요. 카스트 제도를 뭐다? 비난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gate를 또 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castigate를 암기할 때는 이 카스트 제도만을 연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censure,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도. 이 단어도 이제 비난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censor이라는 단어가 바로 검열관, 검열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요. 중세 때 재정을 담당하여 세금을 검열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센스를 센트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게 바로 뭐를 의미해요? 돈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finance, 재정, 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스를 센트가 뭡니까? 돈의 단위 아닙니까? 100분의 1달러를 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센트를 돈으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센서리라는 단어가 5할은 사람 전미어죠. 연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정을 담당하여 세금을 검열하는 사람이에요. 센서리라는 단어가. 그럼 센슈얼은 여기에서 나온 동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검열관리보다 비난하다. 옛말 세금 내? 비난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센슈얼이라는 단어가. 14번째 단어는 tried라는 단어인데요. 이 tried도 역시 이 핵심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어원으로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tried를 child로 연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친 child, 아이를 뭐다? 혼내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tried가 되는 겁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앞에서 배웠던 review, 다 동의어, 유효가 되겠죠. 15번째 단어는 admonish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뭐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죠.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monish에서 이 m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모니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모니터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감시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감시를 하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럼 당연히 뭐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동사가 바로 admonish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훈계하다, 꾸짖다 또는 책망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단어죠.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bewai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be라는 접두어는 그냥 강조를 의미하는 편이고요. 근데 wai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wait, 평가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의,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연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행위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요. 만약에 잘못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뭐야? 비난하고 질책하겠죠. 그것을 바로 bewait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책하다, 꾸짖다. 17번째 단어, upbraid라는 단어인데요. upbraid라는 단어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braid라는 단어를 먼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braid라는 단어는 이런 따은 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머리. 그럼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사람이 머리를 자꾸 딱 올리면 어떻게 돼? 그냥 아프겠죠. 사람을 혼내고 벌주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머리를 꽉 잡아 들어 올리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upbraid, 머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혼내는 개념이죠. 질책하는 개념이죠. 꾸짖는 개념이죠. 당연히 뭐야? 비난하다의 의미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려면, 이해를 하시려면 이 단어 자체가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단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익스는 아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라는 단어는 바로 포지션, 자리, 지기, 위치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포지션, 포스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I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예요. 포스트라는 단어는 그래서 자리나 지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튜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직 임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자리 직위에 이렇게 놓는 개념이에요. 포스튜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성직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성직에 임명하도록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뭔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개념이에요. 주장을 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개념이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로 그냥 가정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ostulate이라는 동사가 요구하다, 주장하다, 가정하다 의미를 갖게 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냐? 특정 지위에서 아웃의 개념이죠. 아웃. 특정 직위에서 쫓겨날 정도의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그 임명된 사람이.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훈계하고 뭐뭐 하지 않도록 충고하는 단어가 expostulate이라는 매우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려면은 이런 배경적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예문을 통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탓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여자는 그 이혼을 그 남자의 탓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뭐다? 그 이혼에 대해서 그 남자를 비난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 여자는 니나운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정부의 크라이시스는 위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위기를 관리하는 거, 위기를 해결하는 거, 그 방식을 니나운스, 맹렬하게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스파이로서 비난을 당했다, 고발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이 단어도 법정용어로 쓰이면 고발을 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판사를 탄핵했답니다. 왜요? 그 판사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리프로브 했대. 왜요? 러시라는 것은 막 그냥 너무 성급하게 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나무랬다, 비난했다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공무원, 그 경찰관은 비난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가 전문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은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입니다. 군사법정은 그 남자로 하여금, 그 남자를 하도록, 지금 여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부정사가 수동태가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동사 목적 관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군사법정은 그를 리프리맨드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하는 겁니까? 비난해라, 징계하다 이런 개념이죠. 군대 용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곱 번째 문이네요. 그는 그의 아들을 왜 비웃했다는 얘기예요. 왜? 7시에 그 남자는 깼기 때문에 더 자야 되는데 깨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꾸짖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꾸중을 당했다. 야단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타르드니스 했기 때문에.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아홉 번째 문을 보시면 그 남자는 나를 어큐즈 했답니다. 왜요? 카드 놀이에서 내가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했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어큐즈 했대요. 왜요? 차를 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10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환경보호 단체들한테 그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해서 뭐를 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파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11번째 물어보시면은요, 야당 의원들은 말해요. 미니스터는 장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관을 비난했답니다. 왜요? 직무를 뭐 했기 때문에, neglect라는 표현은 태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홀히 하다, 태만하다가 되겠어요. 그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장관들을 뭐다?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는 뭐다? murder, 살인을 했어요. 살인죄로 고소를 당했다. 기소되었다가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캐스티게이트를 했대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됐죠? 그는 자기 자신을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13번째 문 보시면, 사람을 센슈얼했대요.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비난하다, 책망하다가 되겠죠. 그는 비난을 받았답니다. 왜요?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것에 대해서 누설을 했기 때문에 트라이드입니다. 어떤 사람을 트라이드 했다라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익스트라버건스라는 표현이 뭡니까? 낭비를 하다라는 얘기죠. 낭비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비난했다 이런 얘기네요. 15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를 애드모니시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남자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 권고를 했다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against라는 표현이 뭐뭐 하지 말아라,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도록 애드모니시했다, 훈계했다, 충고했다, 경고했다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을 보시면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17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를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뭐에 대해서?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꾸짖다가 되겠죠. 18번째 문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죠? 그 남자를 뭐 했다? 비난했다, 충고했다, 나무랬다라는 얘기에 뭐 하지 말도록. 주식 투자를 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이 동의어는 영어 실력의 기준, 구급 영어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독직해의 필수 어휘가 되죠. 이번 기회에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단어는 손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는 지인 공유도 하면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존버하시기 바랍니다.